우리 시장을 조정의 빌미를 준 거는 결국엔 트럼프와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배후 조종한 네타냐후, 예, 이스라엘이 항상 문제예요. 뭐 그런 얘기 역사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두 가지죠. 이번에 변동성 이틀 빠지는 거 보니까 나 주식을 무서워서 못 하겠어. 그런 분들은 다 팔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부동산 싼 거 사러 다니시면 되죠. 근데 주식을 하실 거다 내가. 그러면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님 모시고 2026년 핵심 투자 섹터와 성공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증권회사에서 좀 오래 일하다가 그만둔 지는 2년 좀 넘었고요. 네. 그래서 독립해서 지금 이제 법인 위즈웨이브 주식회사 위즈웨이브를 차렸고 이건희의 일파만파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긴 했는데 예, 이렇게 스튜디오를 갖출 수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 워낙 방송이 많고 강의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쇼츠만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거기도 한번 와주시면 뭐 네. 종목 관련된 것들은 이제 많이 뭐 시황이나 종목 2분 이내로 끊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니까 한번 와서 보시고 그 쇼츠만 올렸는데도 한 2만 명 넘게 오시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이 좋아서 인기가 있다가 네. 시장이 나빠지니까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예. 아니 오늘 마침 또 모셨을 때 또 예. 이틀 연속 지금 막 엄청난 지금 이게 급락이라고 말하기 폭락이죠. 폭락이죠. 예, 폭락. 예, 네, 지금 뭐 이틀 만에 거의 뭐 20% 가까이 막 빠져버리니까 지금 시장이 좀 난리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또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 회사의 문제라거나 어떤 뭐 국가적인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외부 변수가 지금 너무 크게 터진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예.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처음 터졌을 때도 주가는 빠졌어요. 네. 그때 우리가 2,000포인트대 있으니까 뭐 빠져봐야 뭐. 예. 관심도 없고. 예. 그리고 그 거기가 또 뭐 그때는 사료 이런 거 관련돼서 좀 네. 문제가 있었고 일부 이제 러시아 원유 수급이라든지 뭐 유럽에 이제 가스 우리 노드스트림 이런 거 뭐 파괴됐다고 해서 맞아요. 뭐 우리랑 별로 상관없네. 뭐 잠깐 충격받고 그냥 뭐 괜찮아. 밀가루 걱정하고 막 그랬던 거. 그렇죠. 예. 그래 뭐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니까. 네.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중동이 터지면 항상 전 세계가 조금 힘들어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원유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주요 에너지원이니까. 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70% 이상을 거기서 한 69% 정도 가져온다고 해요. 이제 사용량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거의 한 100% 가까이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다 변화한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70년대 석유 파동 한 2번 겪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그 80년대에도 중동 전쟁들이 좀 있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때 뭐 비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축류가 뭐 71분인가 있잖아요, 지금. 네. 예. 두 달 반인가? 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비축류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이게 한두 달 안에만 해결되면 우리나라는 사실 크게 영향은 안 받는데 네. 반면에 일본은 우리보다 좀 덜 빠지잖아요. 거기도 많이 빠지긴 하는데 네. 일본은 90%가 아직도 거기서 갖고 와야 돼요. 이제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유독 더 많이 빠지지? 대만도 오늘 2몇 % 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독 코스피만 많이 지금 빠지고 있는. 그렇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걸 수 있는데 이제 빠지는 이유를 자꾸 찾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올라갈 때 뭐 때문에 올라갔냐 생각해야죠. 왜 6,300포인트를 어떻게 만들었죠? 물론 뭐 상법 개정도 있었지만 실적도 좋았고 뭐 그쵸. 앞으로 예상 예. 실적이 더 좋을 거다. 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작년 이제 정부 바뀌고 나서부터 보면 이제 가버넌스 이슈를 해소하는 상법 1차, 2차, 3차 개정을 하면서 네. 이제 그런 빅픽처를 그리고 나서 3,000포인트까지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죠. 그때만 해도 삼성전자 5만 원대에서 기고 있었어요. 네. 저걸 버려야 되나? 쓰레기인가? 뭐 이랬죠. 아, 그렇죠. 그때는 뭐. 예, 하이닉스만 그나마 좀 좋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9월달에 갑자기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됐죠. 네. 예, 그러면서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게 서로 경쟁하듯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전망치가 더 늦는. 네. 근데 나중에는 전망치들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전망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도 한번 주가가 계속 옆으로 횡보했었습니다. 네. 박스권으로 한참 횡보를 했었어요. 그때 거의 박스권 끝날 무렵에 11월 말쯤에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보면 영업이익이 대략 한 100조에 수렴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네. 26년도 전망이 100조.
야 대단하다 100조 이랬습니다. 분기당 25조를 번다고? 그때도 놀랬거든요. 네. 지금 근데 평균 가이던스가 200조예요. 200조. 그러니까 딱 2배죠. 그때 10만 원이었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그럼 20만 원 가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비싸지 않았다. 비싼 게 아니다 이게. 네. 밸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예상 실적만 보면은 절대 올라간 게 아니고 지금 저평가다. 네. 그러니까 저평가는 아닌데 그냥 제대로 평가를 받고 네.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본 거고. 지금 뭐 300조 얘기도 나오던데요. 내년 되면. 그건 300조 이제 나오고. 맥쿼리에서 300조를 질렀죠. 네. 그러면 이제 모든 애널리스트가 300조가 아니라 키움의 네.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200조 얘기했어요. 200조. 그래서 목표 주가 26만 원이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럼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250조, 300조를 보면 네. 주가는 더 가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애널리스트가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숙제 검사를 했을 때 그만큼 나와야죠. 300조가 되려면 200조만 되려고 해도 분기에 40조 이상을 벌어야 돼요. 네. 그러면 1분기가 그러면 뭐 2분기 갈수록 좋아진다라고 보면 1분기에 40몇 조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뭐 그 정도 언저리 나와줘야죠. 예, 네. 50조씩 나와야 200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40조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 건데 40조가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막상 근데 4월 1일, 4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분위기가 확 바뀌겠죠. 또. 진짜다 하면서 또 가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가다가 지난주 우리가 이제 2월 말일까지 잘 가다가 우리가 2월 2일 날도 갑자기 주가가 한 5% 빠졌었어요. 예, 물론 그 다음날 다시 되돌렸죠. 말도 안 되는 뭐 캐비너시 이슈로. 아 맞아요. 네. 그리고 금가 은가 뭐 맞아요. 빠졌다고. 갑자기 빠졌죠. 예. 그러니까 금가 은가 빠지니까 그거 이제 빚내서 투자했던 애들이 한국 주식 팔아가지고 메꿨다. 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6천 포인트가 넘어가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외국인들은 자기들 펀드 내에서 한국 비중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럼 덜어내야 되거든요, 계속. 네. 그래서 2월 달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2월 달에 이제 3월 달에 2월 한 중순부터는 계속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이제 6천 포인트 넘어가면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뒤로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6천 포인트 넘어가서.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전쟁 이슈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된 거죠. 네. 근데 전쟁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 때 반도체 때문에 올라갔는데 전쟁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전쟁이 아니면 횡보를 하거나 예, 아니면 좀 더 올라가는 속도가 좀 둔화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을 조정의 빌미를 준 거는 결국엔 트럼프와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배후 조종한 네타냐후 네. 예, 이스라엘이 항상 문제예요. 중동의 이제 분쟁의 씨앗을 영국과 미국이 심어놓은 게 이스라엘입니다, 사실은. 근데 네. 이제 그게 터진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 역사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방법은 두 가지죠. 이번에 변동성 이틀 빠지는 거 보니까 나 주식을 무서워서 못 하겠어. 그런 분들은 다 팔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부동산 싼 거 사러 다니시면 되죠. 근데 주식을 하실 거다 내가. 그러면 좋은 공부죠, 이번 기회가. 네. 그럼 외부 변수에 의해서 급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러면 지금 현금이 있는 분들은 항상 그랬죠. 고점 부근에 가면 모든 전문가들이 현금 20-30%는 만들어 놓으세요.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이럴 때 살라고 현금을 들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사서 들고 있다가 또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다시 현금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걸 어떻게 짜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냥 남들 좋다니까 샀다가 빠지니까 이거 손절해야 되나? 그리고 파시는 분들이 또 나와요. 네. 근데 그러다 또 다시 올라가면 또 사고 올라갈 땐 또 안 팔고 네. 또 빠지면 또 파시고 그거 한 두 번 엇박자나면 네. 계좌 그냥 30-40% 그냥 마이너스 납니다. 녹아버리죠. 아니 요번에 그 20만 원 넘으니까 못 참고 샀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막 그렇죠. 12만 원에 팔고 막 9만 원에도 팔고 했던 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야 20 넘어가니까 이제 못 참겠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막 그 맥커리에서 막 34만 원 간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네. 이제 사시는데 저는 아직은 지금은 좋은 매수기회다. 만약에 이제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은 이번 하락을 기회로 박앤세일할 때 사셔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은 지금 이 중동발 저런 어떤 전쟁이 결국에 뭐 원유든 뭐든 영향을 줘서 시장의 어떤 뭐 물가를 올리든 아니면 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든 해서 반도체가 안 팔리면 어떡하냐 뭐 이게 그러니까 거기까지 핵심일 이제 것 같아요. 거기까지 시나리오를 막 쓰는 거죠. 네. 원래 그러긴 어려울 것이다. 주식쟁이들은 원래 시나리오를 막 씁니다. 네. 예, 근데 그러려면 유가가 지금 단번에 한 90불 갔어야 돼요. 근데 유가 그렇게 많이 안 가죠. 네.
근데 뭐 70불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막 얘기는 막 나오기도 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전망은 그렇게 나오는데 아직도 네. 70불대예요. 지금 막 오늘 막 폭격하고 난리 났죠. 네. 오늘 장중에 더 빠지는 이유가 테헤란에 지금 이란 뭐 지금 미국의 B2 폭격기 네. 예, 가지고 오늘도 폭격했어요. 저도 못 폭격했습니다.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장이 더 빠지는 거죠. 이게 전쟁이 지금 뭐 조금 더 오래 가겠구나.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열심히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어떻게 끝낼까요? 완전히 점령해서 그거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하겠죠. 거기서 항복을 네.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항복을 지상군도 투입 안 하고 항복을 할까요? 이란이? 저는 그건 어렵죠. 안 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양쪽에 누군가가 타격을 입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울기가 나와야죠. 미국이 철수를 하든 네. 아니면 이란이 항복을 하든 그게 판세가 좀 그려져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전쟁을 계속 하든 말든 주식시장 갑니다. 지금은 약간 불안한 거랑 지금 그냥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 팔고 보자라는 일종의 심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벌에 한번 처음에 딱 쏘이면 네. 엄청 아프잖아요. 막 붓고. 네. 그 다음날도 아프죠. 욱신욱신하고. 그럼 약 바르고 뭐 그러면 이제 며칠 있으면 괜찮아지죠. 네. 언제 벌에 물렸냐든지 까먹죠. 지금이 딱 그 단계죠. 네. 벌에 딱 쏘여가지고 한 2, 3일 지금 아플 거예요. 네. 이번 주는 이제 점점 그런 고통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네. 이제 전쟁 자체가 지금 변수로 작용한 거죠. 주식이 왜 어렵냐면 여기 부동산도 하시니까 네. 부동산보다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네.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 내가 아무리 잘해도 갑자기 빠지잖아요. 네. 전 옛날에 20살 때 투자하는데 갑자기 외국에서 전쟁이 났다는데 갑자기 농심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농심이 수출 안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네. 빠지는 거지? 네. 그냥 빠지잖아요. 막. 그냥 던지는 거죠. 네. 예, 지금 오늘 이제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재개되니까 더 빠지려나 보다 그리고 확 더 빼버리죠. 또 빼고. 네. 예, 근데 그러면 거기서 선수들은 받아 올리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변동성이 흔하지 않죠. 이게 금융위기 때라든지 뭐 이런 건데 지금 금융위기가 터진 것도 아니고 네. 코로나가 터진 것도 아니고 인류가 뭐 다 죽을 것 같은 운명이 온 것도 아닌데 그럼 여기서 그런 건 있을까요? 왜냐면 이제 너무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럼 차트가 막 이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게 네. 영업이익 추정치를 따라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차트를 보는 거죠. 자꾸 네. 가격을 봅니다. 네. 근데 밸류를 보면 안 올랐거든요. 버는 돈 대비 뭐 주가로 쳐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차티스트들이 얘기하는 착각은 뭐냐면 차트가 이격이 벌어지면 조정이 받아야 된다.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근데 영업이익 추정치가 빠진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는 게 정당한데 네.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빠지는 거죠. 예,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로 보면 네. 지나고 보면 기회였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불안감 이게 물론 이제 지금은 사실 어디가 저점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그렇죠. 더 빠질 수도 있고 네. 이건 심리로 가는 거니까.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된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쟁의 양상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거. 그렇죠. 예, 어느 정도 기울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뭐 장기전이 안 갈 수도 있다. 네, 정도로 이제 딱 끝나면 바로 좀 장기전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장기전으로 가도. 상관없는데 미국이 무조건 이길 것 같아. 네. 시장 트렌드가 그걸 읽어버리면 이제 이란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해도 언젠가는 미국이 우세하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중동에 개입한 적이 되게 많죠. 네. 9.11 테러 이후에 뭐 계속 탈레반을 잡으러 간다는 등 본인들이 지원했던 애들인데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잡으러 간다라고 해서 막 몇 년 전쟁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오래 있었잖아요. 네. 증시가 신경을 썼나요? 그냥 처음에만 너무 좀 이슈지 시간이 그렇습니다. 지나면 그냥 네.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 한다. 변수가 상수로 바뀌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면 그게 이제 1차적인 어떤 변수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이제 실적. 그렇죠. 실적에만 찍혀버린다. 부러지지 않으면 네. 다시 뭐 리바운딩 나오겠죠. 근데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뭐 호르무즈 해협을 그러면 트럼프가 가만히 놔둘까요? 그걸 봉쇄하게? 그걸 놔두면 유가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원하진 않겠죠. 그건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트럼프를 좀 믿어보시고. 그 너무 급작스럽게 갑자기 진행됐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겁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일단 뭐 네타냐후가 미국에 간 순간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돌았었는데 네. 이게 타이밍을 맞추기는 어렵죠 우리가.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 때문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바뀐 게 있냐?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으로 올린 장세인데 지금 외부 변수에 의한 심리죠.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심리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근데 네. 장기화로 가면 뭐 유가가 올라가고 금리를 못 내리고 지금 뭐 금리 내렸나요? 뭐 그렇죠. 아직은 뭐 지금 좀 그거 멈추고 있죠. 아니어도 미국의 경기가 좋아져서 네.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지금. 네, 그래서 뭐 6월달 기준금리 인하도 지금 뭐 물 건너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을 믿고 지금은 조금은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 갖고 뭐 전략을 짜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방법은 딱 두 개입니다. 다 팔아버리거나 갖고 있거나 비중을 좀 줄이거나 세 정도 되겠네요. 네, 3개 정도. 아니면 또 있죠. 더 사거나. 더 산다. 사실 뭐 정답은 없는 건데. 그렇죠. 이제 자기가 이제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근데 지금 요 이벤트 전에는 악재가 아예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무리 봐도 악재가 없다. 어떤 전쟁 말고는 없다 했는데 딱 그게 터져서 이렇게 된 건데. 그렇죠. 이거 말고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실적 전망이나 모든 게 다 좋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를 호르무즈 해역으로 수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봐야 될 포인트는 그러면 원유일까요? 원유가 막 갑자기 막 급등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약간 좀 불안할까? 지금은 이제 원유와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를 보셔야 되는 거죠. 채권 금리는 여전히 계속 봐야 되는 거고 미국 10년물이 지금 다시 4%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그동안 좀 많이 빠졌죠. 4% 밑으로 빠졌으니까 괜찮았다가 지금 또 다시 올라간 이유가 뭐 전쟁 때문에 채권을 더 찍어내야 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그 트럼프가 관세 연방 대법원에서 패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면서 우리 신문에서 안 나오는데 전쟁에 덮여가지고 미국의 엄청난 소비재 수입 기업들이 지금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1심에서 지금 다 배상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거 물어줘야 되잖아요, 네. 나라에서. 그것 때문에 채권 금리가 튄 거예요. 그거 대출 받아서 또 해줘야 돼. 국채로 그렇죠.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구석에 몰려 있다가 이걸로 지금 탈출해 보려고 했는데 지지가 안 좋죠, 지지율이. 네. 유럽도 지금 동조를 안 해주고 있죠. 유럽조차도 니네가 국제법을 위반한 거야. 트럼프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은. 그죠? 엄한 전쟁을 벌였다. 네. 지금 아마 후회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지지율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떨어지고 있죠. 트럼프가 제일 유명한 게 뭐죠? 타코죠. 네. 전쟁도 갑자기 철수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뭐 안 할 수도 있다. 야, 하메네이 뭐 죽었는데 뭐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말이 일관된 말이 한 번도 안 나왔죠. 뭐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 아니다. 우리는 무기가 뭐 무한대로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할 수 있다. 그랬다가 뭐 4주면 끝날 거다. 말이 계속 바뀌어요. 그 얘기는 본인도 지금 되게 혼란하다. 그러면 결국에 이게 그 지상군을 투입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점령을 하기는 이제 안 할 거란 말이죠. 예전에도 하도 그거에 대여가지고. 안 그러면은 이란 내에서 유의미한 어떤 뭐 과거처럼 왕정으로 가든지 뭐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내부적인 어떤 내용이 없으면 막 이게 내전이 나네 뭐 하면서 이제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메네이가 지금 죽고 나서 아들 지금 승계가 됐죠. 차남으로 승계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을 뽑았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일단 누군가네 뭐 일단 대표를 뽑는 게 중요하고, 그 대표가 이제 뭐 강경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자꾸 맞으면 강경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지금 예. 지도자 되면 계속 사살을 하니까. 예. 네. 그러면 자기가 살려고 하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은 뭐 겁내지 마라. 지금 이제 TV 방송 보고 뭐 아랍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전쟁은 안 끝난다, 뭐 길어진다, 계속 불안감을 조성하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거기 전문가니까. 네. 근데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사실은 제가 그거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갑자기 근데 트럼프 그동안 하는 행동을 보면 갑자기 막 취소하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아, 내가 네타냐후한테 속았네. 아, 저 새끼 말 들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뭐 그냥 지금은 이제 네. 해군하고 공군만 간 거니까. 그렇죠. 가서 이제 뭐 우리 미군이 몇 명이 죽어서 복수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 이란 사람들은 엄청 죽었죠. 어쨌든 요건 좀 지켜는 봐야 된다. 그렇지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막 급하게 막 생각해서 하지 말고 그냥 과거의 그 실적 전망을 좀 믿고 그리고 나서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